네, 안녕하세요. 조 변호사입니다. 음,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음,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것이 대학원 1학년 때니까 1991년도 가을인데 그해 겨울부터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.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삼촌께서 대전에서 입지원이라고 하는 그 뭐 기숙사, 그러니까 기숙하는 그 독서실, 그 고시생들 대상으로 한 그런 걸 아주 한 20년 가까이 운영하시다 보니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알고,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림동에 있는 춘추관이라고 하는 학원 관장님, 원장님이죠. 관장님을 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자 제자 국자 쓰신 관장님이셨는데 그분과 친해셔서 우리 조카 뭐 나중에 시험 되면 나중에 그 강의 좀 해라, 하게 해달라,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대요. 그때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 합격생들이 강의하는 게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. 요즘도 뭐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, 요즘은 전문 강사분들이 또 많은데 그때는 그런 합격생들이 많이 그런 일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뭐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저희 삼촌 숙부께서 그 이럴 때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거 되게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끌려서 춘추관 관장님한테 갔더니 관장님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을 하나 잡아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했던 뭐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 된대요. 그래서 제 이름이 딱 그 붙어 있는 광고지가 만들어지고,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나마 직후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좀 잘했던 게 행정법이라서, 좋다 그러면 내가 뭐 남 앞에서 강의할 실력은 안 되는데 내가 공부했던 것들,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막 공부가 시험을 끝났으니까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말씀드리면 되겠다,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91년 가을에 강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.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시촌이 형성되고 이런 학원이 형성된 지 한 10년 정도 된 그때 정말 초창기였을 것 같아요.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,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정신없이 강의 준비하는 거죠. 보통 뭐 5회 완성, 10회 완성 이런 거 되면 강의를 하는데, 그 당시에는 저같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의 무리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강사 무리,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형태였습니다. 당연히 강의의 질은 전문 강사들이 더 뛰어났겠지만, 그래도 돈을 내고 이런 이제 막 갓 시험이 된 사람들의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래도 저 합격생들은 뭔가 좀 더 노하우가 있지 않겠나, 그리고 조금은 거칠지만 또 약간 날것의 것이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 속에서 배울 게 있다, 뭐 이래가지고 크게 합격생 파하고 전문 강사 파로 나뉘었는데, 저는 이제 합격생 파로 들어간 거죠.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신림동 강사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. 진짜 어려워요. 뭐 공부한 거야 제가 그냥 전달하는 거야 할 수 있겠는데, 남 앞에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, 그 다음에 무엇보다 뭐가 힘드냐 그러면 수강생들이 대단히 공격적이에요.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런 의미겠죠. 나이가 사실 그때 뭐 저는 뭐 아직 어렸으니까, 그때 뭐 이제 24, 뭐 그 정도 됐었는데, 그 공부 엄청 오래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. 저보다 나이가 보통 뭐 5살, 10살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학생으로 앉아 계신데, 그분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쟤는 말이야 재수 좋게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내가 지금 네 강의를 듣고 있지만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항상 이제 뭐 질문도 아주 어려운 걸 하고, 그리고 그런 어려운 질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1대1로 해주시면 괜찮은데, 항상 보면 중간에 강사님 이렇게 딱 질문을 해요.
다 듣는 데서 예 그럼 선생님 저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영 교수님 책 몇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권영선 교수님 책 몇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김철수 교수님 책 몇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뭐 어느 논문에 보면 이렇고 이 도대체 이거 뭐 근데 각자의 차이가 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질문들을 꼭 초반에 팍 던져요. 이게 그렇게 소위 그 간을 보는 수강생들이 있어요. 뭐 신림동에서 본인은 한 10년 이상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이 안 되니까 열 받죠. 그리고 또 그게 또 재밌는 것이 그 당시는 항상 1회 강의는 공개 강의였어요. 1회 강의는 공개 강의. 그 1회 강의를 듣고 괜찮네. 그러면 이제 2회부터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거죠. 그래서 뭐 7회 완성이다, 10회 완성이다 그러면 그럼 이제 학원은 열심히 1회 강의 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죠. 불러 모으는데 1회 강의가 끝났는데 만약에 2회 강의 때 수강생이 없다. 그러면 이제 학원 입장에서 아씨 이 강사가 좀 실력이 별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요즘도 한 번씩 이제 꾸는 악몽이 있어요. 뭐냐면 이제 1회 공개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2회 강의 때 과연 실제 수강생이 몇 명이 들어와 있는가가 되게 강사는 초미의 관심사예요. 그러면 2회 강의를 만약에 저녁 7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6시부터 와요. 와서 이제 수시로 몰래 그 강의실에 가서 보는 겁니다. 공개 강의 때는 한 70명이 왔어. 그러면 뭐 아마 못해도 한 50명, 40명 정도 와주면은 기본은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10명 앉아있다. 5명 앉아있다. 그러면 막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. 내가 정말 강의를 잘 못했나. 그래서 수시로 6시 10분, 20분, 30분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는데 뭐 5명, 7명 이렇게 앉아있는 그 막 자책하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한 번씩 이제 지금도 일을 이렇게 하다가 막 그 일이 막 몰리고 힘들고 이럴 때 이제 잠이 들면 꿈에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. 학원 강의실 문 열어보고 2회 강의 때 과연 수강생이 몇 명 와 있을까?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학원 원장은 저한테 막 뭐라 그러고 난 한다고 했는데 막 그런 어떻든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꼭 그 1회 때 길들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야 미치겠는 거지. 뭐 제가 그때 행정법 강의도 하고 국제사법 강의도 하고 뭐 헌법 강의도 하고 이제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좀 노련한 나이 많은 양반들이 추리닝 입고 딱 와가지고 1회 공개 강의 때 꼭 강사님 이러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제가 당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.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해보자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한 거죠.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. 이제 방법을 한 개 터득했어요. 자, 또 이제 다른 과목 강의를 막 시작하는데 1회 강의에서 아니나 다를까 중간쯤에 1교시 한 딱 중간쯤에 보통 3교시를 하는데 강사님 제가 이제 항상 처음엔 그러거든요. 이게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가능하면은 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받겠습니다라고 미리 노티스를 하고 시작하는데 뭐 그게 먹히나요? 강사님 그래서 제가 예 저기 요거 제가 판사하다 제가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강사님 예 말씀하시죠. 그럼 또 막 이상한 질문 어려운 질문 뭘 되게 뭔가를 분석해야 될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. 이제 옛날에는 그런 질문하면 제가 되게 당황했었죠.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되받아치기 하는 거죠. 예 제가 그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려 하다가 시기를 딱 봐요. 딱 보고 이게 사실은 되게 마이너한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적은데 이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오늘 진도 나가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잠깐 교수실로 내려오세요. 제가 설명드릴게요. 일단 1위 해놓고 강의를 진행을 해요. 그럼 이제 그 말 속에서 당신이 얘기하는 문제 알고 있다. 답은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진도 때문에 말씀 못 드려 라고 딱 얘기를 까는 거죠.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막 강의를 해요. 그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. 저기 뭐였지? 맞아 내가 뭘 좀 뒤져봐야 돼.
이렇게 한 다음에 1교시인가 2교시인가 딱 마치고 제가 교수실로 내려가 쉬는 시간 10분 되니까 내려가서 일단 교실 문을 팍 잠가버리고 열심히 그 부분을 찾아봐요. 막 이렇게 대략의 100% 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략적인 어떻게 얘기할지 내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책 보니까 대강 알겠으니까 딱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약간의 답을 할 준비를 한 다음에 딱 그 양반이 들어오죠.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덕담을 좀 나누죠. 아유, 예, 공부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죠. 아,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소 뒷걸음 치듯이 하다가 뭐 우연히 합격해가지고 뭐 강의는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? 많이 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앞으로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. 일단 그렇게 자락을 앞으로 다 깔아요. 깔고 아까 그 말씀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.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라고 해서 그 짧은 초단기 동안 제가 본 거 있잖아요. 그걸 좀 설명을 해요. 이렇게 설명을 하고.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그 답을 아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저를 망신 주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미리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요. 즉, 그리고 요거 제가 제 아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건데요. 제가 뭐 그 과목 같으면 요 과목 최근에 그 기출 문제하고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서브노트 같은 건데 요거 좀 제가 참고로 드릴 테니까 공부하는데 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. 일종의 족보 같은 것 때 또 수강생들은 그런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. 그래서 뭐야 뭐 합격생이 그런 것도 줘 그러면은 뭐 별로 마다하진 않죠. 아유 고맙네,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도 약간 반말 비스무리하게 해요. 나이가 많으니까. 그러면 이제 이 양반들이 사실 오피니언 리더지. 이게 강의실 뒤에서 출린 딱 입고 해가지고 뭐 이번 선생은 뭐 보니까 좀 어떻다 어쨌든 항상 이렇게 1회 강의 때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올라가서 이제 좀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사람들은 밑에 내려갔다 오니까 뭐 어때요? 그러니까 뭐 기본은 치던데 뭐 사람이 뭐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. 기본은 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소위 1회 공개 강의 때 간을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맞받아 쳐야 되는가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대응을 했었죠.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2년 내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강의를 틈틈이 나왔었고 그때는 그게 좀 별로 규제가 없었어요. 그 뒤에는 좀 그 규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 돈은 별로 안 됐어요. 뭐 시간당 제가 계산해 보면 시간당 한 3만 원, 시간당 3만 원, 4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걸 돈을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어느 순간 이게 탄력이 계속 생겨가지고 또 남 앞에서 이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 뒤로는 정말 기업형 전문 강사님들은 돈 엄청 버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별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일에 되게 재미를 느끼고 일을 했었어요. 제 기억에는. 그리고 군법무관 가서도 3년 동안 틈틈이 이제 나와서 뭐 그런 강의를 조금씩 알바식으로 했는데 그때 뭐 아무래도 군인의 신분이니까 그런 거는 제한적이었고 대신 군대에서 교육을 또 엄청 했죠. 제가 군법무관으로 가서 군법무관이 하는 일이 군법 교육이나 이런 정신교육 같은 걸 하는데 정훈 장교처럼 이제 군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전반기는 구사단 백마부대에 있었지만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라고 하는 게 제가 36개월 동안 군생활을 했으니까 전반기 한 1년 남짓은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했었고 후반기 한 2년 남짓을 논산훈련소에서 했는데 뭐 논산훈련소 가니까 계속 신병이 매주 들어오고 그 신병들한테 매주 군법 교육을 해야 되죠. 군법 교육이란 게 딴 게 없어요. 뭐 탈영하지 마라, 뭐 폭행하지 마라.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지겨운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너무 전편일률적인 재미없는 강의가 아니고 그래도 좀 군법 교육을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사례도 발굴하고 그래서 그 마이크 들고 한 100명, 200명 앞에서 강의를 엄청 많이 했죠.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신림동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왔으면 내 돈 벌었겠다. 뭐 한 500명 당당히 모아놓고 군법 교육 강의하기도 하고 또 자대에 있을 때는 전역해서 나가는 사람들, 전역병들 앞으로 나갔을 때 뭐 사기 당하지 마라 또 뭐 이런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
강의를 했었죠. 그러니까 신림동 강의를 시작한 다음에 군대에서 교육을 엄청 강의를 많이 했죠. 그러면서 소위 이제 마이크 밥을 좀 오래 먹었죠. 그래서 저기 뭐랄까 불친절한 청중, 수강생, 그 다음에 뭔가 좀 재미없는 강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좀 풀어내느냐, 그리고 전체 나에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주어지면 어떻게 기승전결로 이 강의에 그 머리를 잡아 나가느냐,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군대 마치고 태평양 들어가면서 변호사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강의할 일이 없다 싶었는데, 이제 그 이후로 또 새롭게 로앤비를 이용한 또 강의 시대가 팍 펼쳐졌죠. 그리고 요즘 뭐 저를 알고 저 고객 중에 상당수는 제가 로앤비 때 강의를 들었던 이제 그런 분들이라서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신림동에서 시작하게 된 시점, 그때 해프닝, 그 다음에 군대에서 강의했던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,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던, 그리고 변호사가 강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, 그 다음에 그 강의 속에서 제가 느낀 것들,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계속 오네요. 네, 마치겠습니다.